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21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탔던 국내 증시가 홍콩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중국의 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부정적인 대이슈로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 단기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총선 관련 정치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바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잠든 아이를 깨웠다는 표현을 넣어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소재와 부품 장비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 연체율은 은행의 보유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대출 채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이슬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단기 조정을 받은 전체 흐름 시장 속에서 어떤 해답을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머니W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은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인사 아싸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소식 볼까요? 여러분,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돈도 움직이는데요. 요즘 시중 자금이 움직여서 어디로 향하고 있나 봤더니 바로 이곳, 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이후에 급등세 보이고 있고 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 1차 타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뚜렷해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역대 정말 역사적인 이 시중 금리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그러한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마저 각종 규제로 울부짖게 되면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 통장에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시중 은행 예금을 보겠습니다. 지난 4, 4분기를 기준으로 좀 보겠는데요. 같은 기간, 지난 4, 4분기를 봤을 때 정기 예금 잔액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7조 6천억 원이나 더 줄어든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증시로 투입되는 투자자 예탁금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은 같은 기간 2조 8천억 원 늘은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식 등 위험 자산에 있어서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증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수익도 짱짱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 룰이라고 하죠. 5%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데요. 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이 5% 룰의 개정안이요.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좀 이 기관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좀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을 먼저 살펴보실까요? 사실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 제한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을 경우 이렇게 좀 터치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경영권 영향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비판이었는데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임원의 선해임 등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아니라면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5%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순 투자자의 경영 참여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시행 후에 현장의 반응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역시 저희 방송에서도 추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장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두 가지 모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소식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를 좀 주저앉히는 악재로서 오늘장은 받아들인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지가 않게 된다면 내수 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을 좀 잠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과거 메르스 사태를 좀 보면요. 이 GDP 지수 같은 경우도 이 GDP 성장률이 0.2에서 0.3%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6월에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41% 감소했고 또 백화점 매출도 10.1% 감소한 바 있었네요. 바이러스 소식에 관련주들 등락이 물론 보이기도 했었던 오늘장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지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 파란불을 킨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할 신종 폐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 가져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 이 IT주를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잘 나가고 있죠. 중국 소비주 또 이렇게 반도체주들 굉장히 우리 시장을 잘 주도하면서 이끌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소외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섹터인가 봤더니 은행 그리고 철강 또 건설주 이 섹터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의 주식은요.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기업이 망해서 보유한 자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받을 수 있는 값어치보다 더 낮은 금액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도주와 그리고 소외주 사이의 괴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외주 접근하실 때는 옥석 가리기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잘 지혜로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큰 틀의 이슈가 두 개나 나왔는데요. 일단 부동산 규제도 엄격해지고 그리고 또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 뭉칫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고요. 또 5%룰 개정안이 2월에 시행되면서 과연 국민연금의 힘이 세진다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신종 폐렴이 확산이 되면서 관련 증시와 관련주가 지금 많이 또 하락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또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할 그런 체크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는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소외주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철강 건설주인데요. 여기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집중해서 봐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조금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네. 조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서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1% 이상 좀 빠지게 되면서 앞으로 조금 지수 행보가 굉장히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1월 달에 그동안 올랐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미국과 또 이란의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가 또 완화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미중 간의 또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뚜렷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저금리 속에서 또 부동산마저 각종 규제로 이제 옥죄이게 되면서 시중 자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일단 연초 이후에 이제 코스피 상승률만 보자면 다른 이제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이제 1.5% 이상이나 좀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모적으로는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그런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한 달 만에 약 이제 8조 원대로 복귀를 하면서 특히나 외국인들
은행들은 이제 올해 들어서 약 2조 원 가까이나 지금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중 은행 예금은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전분기 대비 약 7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줄었지만 이 증시로 투입되는 자금은 오히려 또 2조 8천억 정도 늘어나면서 이제 향후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 쪽에 조금 선호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올해 들어 또 이제 그런 신용 잔고도 5천억 이상 또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심리적 과열을 나타내는 지표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많이 더 올라간다면 또 흐름이 상승세로 갈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2,300선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현재 최고점이 이번에 이제 2,277포인트를 접근을 했는데 거의 좀 근접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또 마침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장기적인 추세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중국에서 또 그런 신종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외에는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서 오버슈팅 된 것은 맞지만 뭐 크게 과열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그동안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대외적인 악재로 인했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1차적으로 조금 해소가 됐죠. 충분히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2,350포인트까지도 좀 도달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폐렴 문제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구간대가 이제 2,200선에서 2,150선을 지지해주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지금 시장 흐름상 2,200에서 2,150까지 다시 한번 뭐 단기 조정은 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는 2,350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2,35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다뤄볼 텐데요. 중국의 폐렴 환자 확진 소식에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런 신종 폐렴 소식이 굉장히 좀 내수 부진의 가능성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이지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그 전에 뭐 대지열병 테마라든지 메르스 테마라든지 이런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테마 섹터들에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뭐 현재 시장 흐름 보시게 되시면 뭐 8호라든지 그리고 무정바이오, 제일바이오 등등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급등한 이유가 특별히 뭐 폐렴을 완치할 수 있는 백신이 뭐 진짜로 존재해서 올랐다라기 좀 보다는 단순히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올랐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종목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8호라는 종목군이 있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4,000원 구간대를 강하게 조금 돌파하지는 못하고 저항대를 맞고 좀 내려온 모습이죠.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거래량인데 현재 이 주식이 지금 3주 동안 올랐던 게 상장 주식 수보다도 거래량이 약 3배 이상 9배 정도가 거의 더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물량이 지금 거의 다 나올 건 나왔다라는 얘기도 좀 되겠는데요. 일단 이 주식의 패턴이 과거에도 좀 보자면은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때도 보시자면은 굉장히 조금 상장 주식 수 대비 한번 거래량이 3배에서 9배 이상 터졌다가 바로 급락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 가능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신규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좀 위험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단타 개념으로 손절가 좀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그냥 단기성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성으로 접근할 종목으로 또 8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8호와 체시스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8호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일단은 가장 이제 뭐 거래량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네. 거래량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일단 또 이번 3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장 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9배 이상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래량인 건지 여기서 끝인 건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테마성인 종목군들은 사실상 뭐 2달, 3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항대 기술적으로도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뭐 반등 정도만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관련주 팁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싸인싸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종목들 5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나이백 준비했습니다. 펩타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제품화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데요. 이 나이백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6개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물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요. 그동안의 주가 추이를 훨씬 뛰어넘는 큰 장대 양봉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오늘장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종가 살펴보시면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된 오늘장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세 이어가더니 결국 가격 제한폭 끊기지 않고 3,000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13,150원에 나이백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보 보시겠는데요. 상보가 올해부터 중국 화웨이 등 업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용 등 광합필름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광합필름 공급은 1월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초기 매출 후에 안정세가 보이게 되면 이후에 그 공급 물량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역시 상보가 오늘장에서 크게 거래량 수반에 가면서 큰 폭의 장대 양봉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역시 10%대 넘는 12.56% 크게 기록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상보와의 종가 움직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소식 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장 후반 들어서 소식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1,255원까지 올라온 상보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KMW. 자, KMW의 실적 때문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조명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와서 고공행진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한 증권가에서 올해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 분기별로 가파른 이익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확대 등에 따라서 그 이익 성장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밝힌 건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 소식 함께 가져가면서요. 오늘 KMW가 쭉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고요. 종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5%대의 강세를 탄탄히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62,200원까지 올라왔네요. KMW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한창입니다. 자, 여러분 한창이 얼마 전에서도 이 특징주로서 함께 소개를 드린 바 있었는데 정부가 금강산 그리고 개성 개별 관광에 있어서의 추진을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대북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이 개성에 있어서의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에 오늘 한창이 좀 더 급격하게 큰 뛰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3%대 가까운 그러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금강산 관련주 오전장에서는 많이 빛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를 좀 달긴 했죠. 하지만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해내고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오전장에 만들어냈던 상승폭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금강산 테마주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한창은 플러스권을 지켜냈습니다. 3%대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3,28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좀 보도록 하실 텐데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임상 굉장히 좋았다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니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런 실망감이
차트에서도 보이시죠? 쭉 내려온 모습이 또 보이게 됐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이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뒤늦게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안구건조증 신약 후보 물질에 있어서 좀 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외인도 기관도 매도 물량을 많이 풀어놓게 됐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장 당연히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자, 낙폭 크게 가져가게 되면서 25.59% 좀 아슬아슬하게 가격 하한선까지 좀 직행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8,650원 빠지면서 25,150원까지 내려온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잇따른 계약을 따내면서 나이백이 나이스하게 쭉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또 상보가 그래핀 테마주를 견인하면서 또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KMW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면서 역시나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 이제 오를 거라는 그 예상이 되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쭉 하락했을 때 좀 무서웠었거든요. 이 보유자분들도 좀 크게 상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자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KMW가 작년에도 굉장히 좀 많이 급등했던 종목군으로서 아직도 굉장히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도 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전에 이제 5G 관련주를 한번 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5G가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충분히 더 한 2차례 정도는 더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이제 해외 매출의 본격화로 이제 실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계속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동사는 국내외 매출처를 또 꾸준히 확대 중이면서도 이제 기존에는 삼성전자 공급업체에 그쳤다면 이제 지난해 연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화웨이를 제외한 뭐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삼성 등등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매출처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라인업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제 통신사들은 오는 29일부터 이제 2월 20일까지 이제 미래 이익을 위한 지출에 대한 전망치를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지난해보다 약 10%에서 30%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그 KMW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좀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올 2분기부터 실적은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뭐 미국에서 인도까지 또 매출이 본격화가 되고 일단 삼성전자 시스템 장비라든지 뭐 에릭슨 필터 장비 매출이 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영업이익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재차 이제 주가 급등 패턴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40% 정도고 일단 영업이익은 27%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결과치가 나왔을 때 매수하시게 되면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지금 5G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MW도 단기적으로는 최소 이제 7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여지면서 7만 원부터는 전고점이 이제 8만 100원까지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슬이 전문가님이 뽑으신 종목은 바로 KMW였습니다. 일단 5G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최소 7만 원까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우리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또 머니W입니다. 머니W에서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 또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할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이슬이 전문가 하면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여러분 상담도 끝내주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고민됐던 종목들 지금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786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자,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또 이슬이 전문가께서 아주 깔끔하게 종목 상담 고민 해결해 드린다라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제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셨던 분들 저희가 추첨 진행했어요. 바로 선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005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자동매매,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이죠.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투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지난주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본느 가지고 와주셨죠. 본느가 일주일 새 거의 7% 가까운 수익을 또 가져와 줬네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저와 함께 먼저 힌트부터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명성 있게 명성 TNS가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률 100%를 향해 돌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90%를 깨고 91.99% 굉장히 크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역시 에이스 종목 2위 에이스테크가 차지한 모습이네요. 3위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4위에는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12월 26일에 편입이 됐던 후성이 5위를 차지하면서 베스트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짱짱하게 수익률 채워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떠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 단번에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4글자인데요. 자, 띵호아. 띵호아가 뭐죠? 중국어를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주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띵호아 바로 중국을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수혜주들, 중국 소비주들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였잖아요. 그중에서 화장품주를 대표해서 정말 좋은 탄탄한 그런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4글자이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지? 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 왠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왜 가지고 와주는지가 더 중요한 매력 포인트들을 알아볼 시간이 더 중요하겠는데요.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지금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요. 이슬이 전문가님이 자랑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AS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명성 TNS가 무려 91.9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린데요. 이 종목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조금 급등을 잘 해줬던 종목군인데요. 네. 아마 올라도 조금 많이 고민이실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될지 맞아요. 앞으로 뭐 더 가져가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앞으로 굉장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50% 정도 절반 매도를 해주시고요. 일단 50%는 들고 가시되 이 2만 원을 깨게 된다면은 한번 이제 익절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지만 2만 원을 깨지 않고 추세를 유지해준다고 했을 시에는 네, 정고점 돌파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또 보유하시면서 그에 맞게 또 대응 전략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자랑할 게 있는데요. 바로 12월 4일에 추천하신 에이스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47%나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네. 추가 이제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와. 지금 구간에서 일단 절반 매도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까지 이제 10,000원 갔을 때 또 절반 이제 매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스테크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수익 실현하면 좋은 거고 나머지 또 계속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추가 상승이 있다면 저희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자, 토니모리는 기초부터 색조까지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요즘에 중국과의 수출 문제도 그렇고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부터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실적은 좀 좋게 잘 갈 것 같나요?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네. 영업이익이 또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네. 이 회사가 근데 또 이제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모멘텀은 또 새로 생겨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동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지난해에도 또 이제 16억 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또 6억 원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점점 이제 개선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뭐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뭐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 흑자 전환이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아직은 이제 예상 실적치지만 올해 토니모리 연간 영업 흑자는 이제 71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유는 이제 로드숍 신화로 불릴 만큼 과거 빠른 상승을 좀 거듭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거를 살펴보자면 이제 토니모리는 이제 2006년 설립한 신생 업체지만 불과 5년 뒤 2011년에 매출 이제 1,000억 원을 넘기게 되면서 급성장을 이뤘던 과거 이력이 이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으로도 과감하게 진출하면서 규모를 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중국 특수로 이제 성장한 만큼 이 한한령에 따른 굉장히 시련도 컸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나 대외적인 악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올해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토니모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데 사실 저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로드숍에서 토니모리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또 정식 매장들이 많이 생겼고 로드숍에 대한 비중이 좀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화장품 트렌드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때 토니모리는 어떤 대책으로 잘 적응해 가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이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오, 왜냐면 네. 과거에는 로드숍 때문에 매출을 견인했다면 지금 오히려 로드숍을 줄여가면서 이게 유통 채널에 대한 변화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되는데요. 네. 일단 그 로드숍은 2000년도 초반 때 굉장히 좀 호황을 누렸지만 맞아요. 이게 한 3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토니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유통 채널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 상대인 이제 CJ 올리브영과 또 같은 헬스앤드 뷰티 스토어로 화장품 업계가 급격히 쏠리면서 이제 로드숍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점점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2016년 로드숍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현재 한 70% 정도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토니모리에서 46%까지 줄게 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제 하나의 브랜드만 또 파는 로드숍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했던 토니모리가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토니모리는 또 2018년에 중국 이제 현지 로드숍을 모두 또 철수하는 그런 결단을 굉장히 내렸는데 이게 오히려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뭐 그런 H&B 스토어 같은데 오히려 이제 뭐 자체 로드숍이 아닌 제품만을 납품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이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대거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 유통 트렌드가 사실 빠르게 변하는데 신의 한 수로 로드샵 같은 비중을 줄이면서 발빠르게 또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또 저희가 한 가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 시진핑 주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방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부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기사도 이렇게 났습니다. 반갑다 단체 관광객, 화장품과 면세점주, 돌아온 중국의 화색 있게 지금 잘 맞이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과 홍콩향 수출이 회복된 여파로 실적 개선도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뭐 춘절을 맞아서도 한국에도 많이 오고 인센티브 여행으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오면 화장품들을 꼭 기념품으로 사 가시는데 매출이 확 오를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영향 많이 받을까요? 일단 뭐 팬은 정말로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맞아요. 그런 네. 기대감이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네. 또 이제 국내에서도 곧 설날인데 이제 중국 또한 이제 춘절이라는 우리나라한테는 또 설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달 24일에서 30일 사이 이제 중국이 또 춘절을 맞이하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약재보다는 호재 모멘텀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직은 그래도 추가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중국에서 또 춘절 기간 해외 여행지 상위 3개국이 태국, 일본, 한국 이 순위라는 점도 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턴어라운드 지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아직 본격적인 변화보다는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춘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이제 중요 좀 요소라고 보겠고요. 춘절은 1월이고 시진핑 주석 방한은 3월쯤이기 때문에 시간적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뭐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출도 그렇고 또 시진핑 주석이 3월에 방한한다는 그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투자 포인트 모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네, 오늘 종목은 화장품주 다름 아닌 토니모리였습니다. 토니모리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지 판넬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요, 실적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올해 이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까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화장품의 유통 트렌드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 그러니까 로드샵들 위주로서 구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카테고리 킬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 곳에서 여러 브랜드를 또 취합하는 곳에서 또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발빠르게 로드샵 수를 좀 줄이게 되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그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희 집 앞에서도 이 점포가 없어졌더라고요, 토니모리가. 자, 그리고 보시면 시진핑 방한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중국 수혜주로서 토니모리가 쭉쭉쭉 어쨌든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생겼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사실 너무 아까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사실 많이 들어가기에 지금 시점에 들어가기에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이런 기대감이 되고 나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없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사실 모든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적게는 20%, 많게는 이제 좀 50% 정도 급등해 있는 네. 그런 상태이죠. 근데 아무래도 좀 공중에 많이 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동안 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때문에 2018년도부터 약 2년간 조정받은 부분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악재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토니모리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니모리, 이제부터 쭉 오를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유관상으로 일봉상 보셨을 때 굉장히 조금 높은 가격대처럼 보이지만 이걸 좀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대가 이 15,000원대인데 이 구간만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차 목표가는 좀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간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우선은 이 구간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흐름대를 좀 지켜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가는 우선 가장 강한 지지대 일단 11,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도 정해주셨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토니모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토니모리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다시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토니모리 잡으실 때는 시초가 그대로 잡으셔도 괜찮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15,000원, 그리고 잘 돌파하는지 움직임 확인하시고 2차적으로 2만 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 부근, 11,500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이탈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보세요. 화장품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토니모리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화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시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나요? 제이콘 텐트리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43,650원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 43,656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슬이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종목 너무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보고 있던 종목군인데요. 사실 그 작년에도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개선이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굉장히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저평가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기 지지대인 또 4만 원을 지켜주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1선. 이 구간대를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실 여기서 뭐 35,000원 아래까지 더 떨어지기도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45,000원 돌파 시에는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이 콘텐트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일단 3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셨는데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45,000원을 돌파한다면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 SFA 반도체요. 반도체 주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여기 4,500원요. 그리고 한 10% 비중은. 네, 매수가는 4,500원이고 비중은 10%씩인데요. SFA 반도체 많이 올라서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종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반도체 위주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뭐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은 방면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주게 되면 이 종목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5,000원까지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우선 지금 이제 최고가가 5,720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면 이 전고점 돌파 지점인 약 5,900원에서 6,000원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 재설정해드리면서 일단 다시 한번 익절 구간은 좀 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5,000원을 좀 지지해주는지 보시고요. 지지해주고 예.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추가 매수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매도가가 한 5천 매도가 5,000원? 네. 아니요, 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또 보유를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정리 도와드릴게요. SFA 반도체가 지금 손절가는 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가 5,900원에서 6,000원까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예, 네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내 이름은 이슬이. 거꾸로 해도 이슬이. 우리 이슬 전문가님에 대한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은 7600님의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주목하고 있는 방산주죠. 휴니드 여쭤봐 주셨는데 7,380원에 담으셨고 비중 같은 경우는 30%인데 이 주식의 전망,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휴니드가 6,980원으로 어제장 대비해서 또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이네요. 휴니드 방산주로서 잘 갈 수 있을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은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한 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굉장히 길게 줬다가 급등했다 반복을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일단 상장 주식수보다 이 당일 거래량이 크게 되면은 좀 상투 물량이라고 보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약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물량을 매집 중인 그런 단계다라고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선그어놓은 게 이제 6,500원대인데요. 이 6,500원만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내일 또 9,000원까지 급등 충분히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8,500원에서 1차 분할 매도 그리고 2차는 이제 9,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원 선, 이 선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2차 급등까지 9,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휴니드에 대한 전망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이슬이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극동유화, 윤활유 산업에 있어서 관련주인데요. 3,710원의 비중은 30% 담고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3,720원으로 그래도 수익입니다. 전문가님, 극동유화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올랐던 게 사실 테마성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이슈화가 되면서 뭐 국가 기강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서 조금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그대로 차트상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신종 폐렴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지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조금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오래 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우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4,000원을 이제 강하게 돌파 시에는 또 4,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4,000원 돌파를 못하고 저항대 맞고 떨어지시는 4,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유화는 4,000원대 이 부분을 운명의 갈림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활유 같았던 여러분들의 종목 굉장히 고맙습니다. 문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탁셀주 종목도 토니머리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요즘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슬이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큼 올라갈지 또 AS 종목과 함께 체크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면은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빛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